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뛴다. 큰 비행기일수록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하다. 오늘도 더 멀리, 더 높게 날기 위한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물론 아직도 움츠리고 있고 아직도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곧 점프할 수 있다는 기대, 하늘로 비상할 거라는 희망이 있어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람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중구 광덕안정한의원 김희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김희동 원장님과 요실금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 주제가 또 요실금으로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오늘은 비뇨기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 텐데요. 네. 이제 비뇨기 질환의 종류는 워낙 다양하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주변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요실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죄송하지만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지금 목감기 증상으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차도 드시면서 목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참 이번 겨울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편이기도 한데 그러다 갑자기 한파가 오면 이게 더 기온차 때문에 감기가 걸리기가 쉽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덜 춥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방심을 하게 되고 네. 바깥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면역력이 약한 이제 노인분들이나 영유아들 이런 사람들은 많이 감기를 좀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되게 한 달 내내 고생한다고 하시는 이제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조심하시고. 네. 그러면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이번 겨울철을 잘 견디실 수 있도록 체질별로 도움이 되는 한방차 같은 것들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본인의 체질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먼저 금체질. 요 금체질은 사상의학으로 말하면은 태양인 체질입니다. 태양인. 이분들은 감립차라든가 모과차, 현미차 이런 식으로 이런 차를 드시면 좋고, 네. 그 다음으로 토체질은 소양인인데요. 소양인은 몸이 좀 열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게 드시는 건 겨울에 좋진 않고 구기자차나 보리차 같은 거 드시면은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목체질은 태음인입니다. 이 태음인 체질은 율무차나 생강차, 국화차 같은 거 드시면 좋고, 이제 수체질은 소음인 체질인데 이분들은 몸이 원래부터 많이 냉하시기 때문에 네. 현미차라든가 인삼차, 대추차 같은 거 드시면서
건강 관리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겨울철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요실금으로 그럼 돌아와서 이 요실금이 그냥 나이가 들면 좀 소변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씩 나온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는 어떤 질환인가요? 소변이 새는 증상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소변이 요도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요. 네. 방광 내부의 압력이 요도의 저항보다 높아지면은 이제 요실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실금은 보통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호발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비뇨기 문제를 안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야간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까지 고려하면 네. 이제 한의원을 찾으시는 어머님들의 절대 다수가 비뇨기 문제를 갖고 계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제 국내에서 20대에서 40대 여성 중에서도 요실금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약 21% 정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말을 잘 안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이 질환이나 뭐 질병들이 여성이 조금 더 비율이 많은 것들이 있고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앓고 계신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요실금은 왜 여성분들이 조금 더 잘 걸리나요? 아무래도 제 뭐, 여성의 신체 구조가 남성들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이게 요실금이라는 게 사실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그런 질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환자들은 이게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늘 긴장 상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골치가 아픈 질환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디에다가 이제 말하기도 민감한 질환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 모르게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 질환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요실금을 앓았다고 해도 좀 말하기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병은 정말 병이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보다는 빠른 치료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그럼 실제로 앓고 계신 분들이 좀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 뭐 어떤 식으로 내원을 하시게 되나요? 예, 실제로 저희 한의원을 찾으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본인이 먼저 이제 소변 문제를 말씀하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실금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없고 허리가 아파서 보통 허리, 목,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 말고도 여기저기 이제 문진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상태를 캐내다 보면은 특히나 저는 이제 체질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이제 여쭤봐야 돼요. 네. 그러다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그제서야 아주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하는 게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은 이제 보통 주변 또래 집단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시면서 특별히 치료를 해도 잘 안 낫겠다. 네. 이렇게 그냥 안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좋은 치료를 받으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의료진에게만큼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바로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병은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병은 더 커지는 방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시면은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서두에도 잠깐 질문을 드렸지만 왜 여성분들이 유독 많이 앓고 계시는 건지. 이게 여성의 신체 구조는 남성에 비해서 이제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제 생식기를 통해서 직접 침투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해부학적으로도 남성의 요도 길이가 보통 한 15cm에서 20c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여성은 그 길이가 3, 4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반도 안 되는 그런 길이에다가 네. 반대로 이제 요도의 직경, 그러니까 굵기는 남성의 2배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의 요도가 뭐 일반 도로라고 치면은 여성 요도는 이제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소변이 새어 나오기도 그만큼 쉬워요. 그래서 그리고 남성의 요도는 기역자로 꺾여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성의 요도는 일자로 그대로 내려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남성들보다 안에 이제 신체 구조적으로 이제 뭐 자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횡문 조임근 후벽이 약한 상태로 이제 태어나요. 그래서 소변을 제어하기에는 훨씬 약하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출산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네, 실제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출산 이후에 근육이 이제 많이 늘어나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니면은 내과적인 문제로 뭐 요실금 현상을 겪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뭐 30대, 40대 분들이시라도 이제 병원 찾으셔가지고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럼 요실금은 왜 생기는 건가요? 우선은 방광의 충만과 네. 소변의 저장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요량이 증가하는 동안에 방광 내의 압력이 낮게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광 출구는 항상 닫혀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고, 그리고 배뇨근의 불안정이나 과반사 같은 불수의적 방광 수축이 없어야 하는 이런 많은 조건이 있죠. 이 조건들 중에서도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은 이제 요실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뭐 내과적으로 요도염이라든가 방광염 뭐 이런 등의 문제로 몸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경계통의 이상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크게 유뇨라는 범주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세부적으로는 소변실금이라는 개념이랑 또 나누어져요. 유뇨는 보통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소변이 나오는 증상으로 주로 이제 아기들이나 소아들 이런 어린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소변 문제를 뜻하고, 그리고 소변실금은 소변이 나오는 것을 인지는 하는데 네. 내 의지대로 이것을 제어를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노인들은 방광이나 신장의 기가 허해지거나 냉해지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방광, 신장에 열이 뜨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류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종류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죠? 크게는 진성요실금과 가성요실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진성요실금은 외상이나 수술로 인해 관략근이나 이를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을 받는 경우, 또는 이소성 요관과 같은 선천적 기형 등으로 인해 소변이 고일 사이가 없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진성요실금은 가성요실금에 비해서는 훨씬 드문 편이고요. 네. 가성요실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일류성 요실금, 역설적 요실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하부요로의 폐쇄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소변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때, 네. 그리고 이완된 방광의 용적을 넘어 소변이 소량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신경인성 방광이나 심한 방광 출구 폐쇄에 의해서 방광근의 대상 부정과 함께 불수의적인 소변의 유출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불수의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 복압성 요실금, 긴장성 요실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침, 재채기나 운동, 뭐 크게 웃는 상황 이런 등으로 복압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변이 이제 새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흔하죠. 예, 네. 이게 여성 요실금의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아. 네, 그래서 주로 분만 경험이 많은 중년 이후의 여성에서 이제 골반의 지지 조직이나 방광경부와 요도를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다가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뭐 선천적으로 짧은 요도를 가졌다거나 네. 뭐 자궁 적출술이나 직장 절제술 이런 수술을 받은 후에도 잘 발생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근육적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이제
줄어들어서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긴박성 요실금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제 방광 내에 소변량에 관계없이 이제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요일을 느껴서 이제 제때 화장실을 찾지 못하면 그대로 소변이 누출되는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방광 배뇨근의 불안정과 과민성 때문에 잘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뇌경색이나 다발성 경화증, 이런 신경질환이나 근만성 요로감염, 방광암 뭐 이런 질환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고, 뭐 남성의 경우에는 연세가 드시면은 전립선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도 잘 생깁니다. 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네. 이 요실금에 걸렸을 때 진단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우선은 하루 이틀 정도 배뇨 시간과 배뇨량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배뇨 행태를 파악하게 하는 이제 배뇨 일지를 작성하게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조금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당장 불편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뭐 본인이 생활하시면서 적어 오세요라고 하면 좀 되게 불편해 하시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수지 검사나 뭐 골반 내진 검사 등을 통해서 관략근의 이상이나 감각 이상을 뭐 직접 체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로 감염이나 뭐 다른 비뇨기 계통의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뭐 소변 검사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뭐 양방병원에서 영상 진단을 받고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 이런 여부도 알아보면은 좀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이제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남들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많다든지, 네. 뭐 일지를 쓰지 않고 오셔도요. 그리고 뭐 심하게는 뭐 나는 그대로 속옷을 적시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바로 요실금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수치라든가 뭐 정도의 차이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환자가 겪고 있는 이제 병력 청취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옳고요. 그리고 문진을 통해서 환자의 배뇨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환자가 겪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진단이 되면 네. 아무래도 좀 요실금을 정확하게 진단받으실 때까지는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보면 병을 키워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그럼 치료는 잘 되나요? 일단은 요실금으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아무래도 연세가 좀 많으시고 이미 음. 뭐 시간이 많이 지난 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증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 또 노인들은 골반 근육도 이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치료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인내와 끈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모든 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요. 뭐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운동을 잘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은 근육은 계속 빠지게 돼요. 네. 이게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 성장기가 끝나면은 20대부터는 점점 퇴화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뭐 나의 원래 근육 상태가 100이라고 치면은 30대는 이제 80%, 뭐 40대는 70% 이런 식으로 가고 60대가 넘어가면은 보통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근육 상태가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는 경우를 기대하시기는 조금 힘들어요. 물론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네. 어머니들은 내일 당장 좋아졌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 그렇진 않고 그래도 꼭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질환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뭐 치료받지 않고 저절로 낫기는 또 그만큼 또 매우 어렵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뭐 가만히 둬서 좋아지는 경우는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실수를 또 하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화장실을 습관적으로 가게 돼요. 네. 그래서 더 참을 수 있는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늘 긴장 상태가 되게 되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가장 나빠지는 점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예, 사람은 잠을 잘 자야지 잔병 치레가 줄어들고, 또 인체의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자는 동안 잘 이게
분비가 되는데 이제 비뇨기계에 문제가 있으면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네. 뭐 한두 시간마다 깬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늘 피곤을 달고 살게 되고 신경은 더 예민해지고 그러면 아프고 불편한 곳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네. 돼요. 그래서 또한 이제 잠을 잘 자는 거는 이제 이런 질환 말고도 모든 질환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수면 상태를 꼭 체크를 하거든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진료할 때는 뭐 허리가 아파서 오시든 뭐 속이 안 좋아서 오시든 이제 뭐 어머니 잠은 잘 주무세요? 뭐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대다수를 네. 차지하고 특히나 이제 70대 이상 여성 노인 분들은 거의 10중 8구 야간요 때문에 자다가 적어도 한 2번, 3번 정도는 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심한 분들은 정말 막 대여섯 번씩 이렇게 깬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하룻밤 뭐 어머님들이 뭐 10시간씩 주무시지도 않아요. 뭐 한 4번, 5번 4시간, 5시간 네. 이런 식으로밖에 못 주무시는데 여기서 대여섯 번씩 화장실 간다고 깨면은 이거는 잠을 자는 상태라고 볼 수가 네.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잠을 못 자요, 평생 동안. 그래서 이제 요실금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서 막 뭐 소변이 새어 나오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 전 단계인 뭐 야간요 작게 겪고 있으신 분들은 주 호소 증상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비뇨기 문제를 반드시 개선시키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요가 잦아지면은 언제든지 요실금으로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방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일단은 요실금은 안타깝게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뭐 꾸준하게 골반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시고 네. 그러면서 그 발생 가능성을 이제 최대한이라도 줄여보는 뭐 방법을 찾으시는 게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배뇨 시간을 정해서 최대한 규칙적으로 그렇게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좀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음식 조절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 뭐 술이나 카페인 음료 또는 뭐 매운 음식, 또 신맛이 너무 강한 주스라든가 그런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도 줄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병증 같거든요. 네, 그래도 최대한 뭐 배뇨 시간을 정해서 하시다거나 아니면 그 뭐 케켈 운동이라고 네, 케겔 운동. 하죠. 네. 뭐 그런 이제 운동들로 좀 예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만약에 요실금에 걸렸다. 그럼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보통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방광 훈련을 통해서 점차 증상을 완화하고 그리고 뭐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변은 참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반대로 이제 소변을 참는 연습을 조금씩 이제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뇨하는 간격을 화장실 가는 간격을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민성 방광으로 소변이 방광에 충분히 차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자주 가면은 소변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은 소변량 때문에 배뇨 시간은 뭐 10초도 안 되게 짧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제 배뇨 후에도 불쾌감이나 남아있는 것 같은 잔뇨감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잘 나오지도 않는 소변을 막 배에 힘을 주면서 쥐어짜고 이러면은 이제 억지로 힘을 주다 보면은 결국 방광이 더 이제 손상되는 경우 또 약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네.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케겔 운동 같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좀 하시고 네. 이제 골반 적은 근육을 점차 강화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양방적으로는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항콜린제 계통의 약물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복합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이제 알파 항진제 계통의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뭐 훈련법, 운동법, 뭐 약물법 이런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안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게 되죠. 네.
좀 아무래도 수술은 많이 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네. 한방적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제 한의원 하면은 역시 네. 뭐 크게 뭐 침, 뜸, 부항 그리고 여러 가지 한의원마다 다른 물리치료 네. 이런 요법들을 시행을 하죠. 근데 이제 신장 기능, 뭐 방광 기능 이런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이제 적절한 혈자리에다가 뭐 혈자리에다가 침을 놓고 경락을 소통시켜서 뭐 좀 그 기능을 좀 올릴 수 있게 돕고 네. 그리고 하복부 쪽으로나 뭐 또 관련된 혈자리에다가 뜸을 이제 놓으면은 따뜻하게 돼서 조금 증상 개선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부항요법 등으로 근육의 혈액순환을 좀 돕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부온열 이런 요법을 시행하는 한의원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더 이제 따뜻한 그런 기운을 더 직접적으로 자극을 시키는 그런 물리치료인데요. 보통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광의 기능이 허하거나 이제 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좀 하복부, 특히나 어머님들, 여성분들은 하복부가 늘 따뜻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물리치료법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한약 약물 치료를 통해서 뭐 해당 질환을 직접 다스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몸 전체의 이제 회복력을 돕게 만들어서 그 해당 질환을 이제 다스리게 하는 그런 약물 치료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문제도 반드시 체크를 해서 이제 약물을 치료를 해야 돼요. 네. 뭐 정신적으로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스트레스 상황이 이제 발생에 돼서 거기에 노출이 되면은 네. 갑작스럽게 또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약 처방을 할 때 그런 점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쪽으로 부인과 질환이 없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되고요. 자궁의 문제가 네. 요실금을 초래할 수도 있나요? 아무래도 그 방광이랑 자궁의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연관이 엄청나게 많이 되죠. 그리고 네. 여성의 생식기안에 요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면 좋고 네. 이렇게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네. 그러니까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또 하복부를 압박을 하게 되고 방광도 압박이 되고 뭐 요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뭐 그럴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전립선 관련한 질환의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체질 진단을 하다 보니까 뭐 주변에 팔체질이나 네. 뭐 아니면 사상체질 이런 진료를 하는 한의원이 있다면은 방문을 하셔가지고 체질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실금도 그러면 체질별로 좀 치료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체질에 따라 들어가는 약재라든가 뭐 혈자리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체질 분류에 따라서 적당하게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체질 식사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내 몸에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은 사람의 몸이 이제 훨씬 점점 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나 식사 습관 이런 것까지 전부 아울러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치료 효과가 배가 되고 더 빨리 회복이 돼요. 그리고 저는 고농도 본약침 치료를 하는데요. 한의원마다 사용하는 약침의 종류가 다 달라요. 이제 그런데 저희가 쓰는 이제 고농도로 정제된 봉독을 하복부 혈자리에 시술을 하면은 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인체 전면 중앙부를 지나가는 그 경락을 이제 인맥선이라고 하는데, 인맥선. 예, 네. 배꼽 아래쪽으로 인맥, 뭐 관원이나 기회나 뭐 곡골, 뭐 더 아래로는 뭐 회음이라든가 이런 혈자리들이 있는데, 이런 혈자리에다가 뭐 고농도 봉침을 쓰면은 효과가 상당히 빨리 개선되는 경우가 있고 뭐 드라마틱하게 정말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같이 봉침 치료는 꼭 받으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네. 추나요법을 통해서 이제 골반의 구조적인 변형을 조금 개선하고 골반 근육 강화를 같이 이제 돕는 치료를 받으시면은 뭐 그것도 같이 효과가 더 배가 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좌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좌욕이요? 네, 뭐 항문 질환뿐만 아니라 이런
뭐 방광기, 뭐 비뇨기 문제를 앓고 있으신 분들도 이제 하루에 15분 정도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면은 이런 항문 쪽 건강뿐만 아니라 비뇨기 계통의 질환도 개선시키는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신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신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엉덩이 좀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뭐 따뜻한 물에 푹 들어가셔도 되고 어쨌든 내 아래쪽 이제 하복부 쪽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목욕이면은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보존적 치료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좌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변이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꺼려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보통 이게 그러니까 완치라는 건 좀 어렵다는 거죠, 요실금은? 완치도 될 수가 있고요. 아, 완치가 될 수도 있나요? 네. 뭐 이거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그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하루에 10번 이렇게 화장실을 갔는데 5번만 가도 전혀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러면은 그것은 완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나는 10번 가는데 4번 가도 좀 불편하다. 그리고 뭐 잔뇨감도 있고 아직 좀 네. 불쾌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하지만 어찌됐건 10번 가는 것보다 3번, 뭐 5번 이렇게 가는 게 훨씬 일상생활의 삶의 질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받는 스트레스 자체가 엄청나게 다르죠. 근데 뭐 소변, 뭐 화장실을 가는 횟수는 그렇다 치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소변이 새 나오는 게 되게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개선이 가능한가요? 네, 이게 처음에 저도 봉침을 쓸 때는 네. 어떤 이제 어머님이 계셨는데 70대 어머님이신데 이제 상당히 뭐 자포자기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한 번만 맞아 보시라 이제 꾸준히 맞다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제가 잘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치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일반 침 치료로는 안 될 만큼. 예, 그렇게 쉽게 개선이 잘 안 되는 편이셨어요. 근데 봉침 맞고 그 다음날 가장 일찍 오셨어요, 한의원에. 8시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네. 막 신나가지고 너무 오늘 잘 잤다고 자기 4시간 동안 안 깨고 한 자본 번도, 적 처음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계속 꾸준히 치료 받으시면은 점점 훨씬 더 좋아지죠. 예. 그럼 뭐 상황에 따라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아, 그거는 정말 정말 말씀드리기가 환자분에 쉽지 따라 않아요. 다르겠지만 환자분들은 가장 그걸 네, 가장 궁금해하시죠. 네. 이거 뭐 몇 번 치료받으면 네. 돼요? 몇 번 뭐 몇 달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정말 짧은 기간부터 네. 긴 기간까지를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은 연세가 많이 드시고 기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좀 보시라고 권유를 하는 편이고 뭐 젊은 분들이야 뭐 한 달 정도만 치료받아도 엄청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뭐 한의원 엄청 많이 다니시거든요. 뭐 이 한의원도 가시고 저 한의원도 가시고 하면은 보통은 침 치료만 받으면은 어머님들도 이제 이거는 안 된다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는 계세요. 침만 맞아서는 안 되는데 네. 뭐 다른 게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침으로도 안 되는 게 뭐 다른 걸로 그렇죠. 되겠어라는 뭐 말씀. 병원을 가셔가지고 약을 받아 오시더라도 뭐 약 먹어도 잘 안 듣고 뭐 이러면은 이제 다른 방식을 써야 돼요. 네. 뭐 한약도 써야 되고 봉침도 맞아 보셔야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3달 적어도 막 반년 정도까지는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조급해지면은 더 잘 안 낫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1, 2년 동안 알았던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뭐 한 달 만에 낫고 싶다 이렇게 조급해지면은 아무래도 치료법에 대한 의심도 생기게 되고 네. 뭐 더 신경을 쓰게 되면서 잠도 잘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네. 그래도 믿고 의료진을 믿고 조금 길게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무엇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희동 원장님께서 요실금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로니아를 여성분들이 특히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네네. 뭐 홈쇼핑 같은 데서 판매도 자주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제 아로니아는 생긴 거는 블루베리와 흡사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시큼하고 맛도 떫고 쓴맛을 좀 가진 열매인데요. 이제 블루베리는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런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아로니아에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이제 블루베리의 4배, 이제 복분자의 20배, 포도의 80배 이런 정도로 더욱 풍부합니다. 네. 또 안토시아닌 성분과 함께 비타민 A, C, E 이런 성분들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성분 때문에 아로니아는 대표적으로 눈에 좋은 음식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로니아는 안구 망막의 색소를 재합성하고 네. 촉진하는 성분이 풍부해서 어머님들 백내장 이런 거 많이 생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백내장을 예방하고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뭐 천연 눈 영양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아로니아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로니아는 떫은 맛 성분인 카테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카테킨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 이것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을 유발하는 나쁜 이제 콜레스테롤이 네.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서 이제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평소에 네. 술을 많이 드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아로니아를 챙겨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먹기도 많이 먹지만 화장품으로 이용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아로니아는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피부에 좋은 콜라겐은 모두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아로니아에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네. 그리고 또 강력한 항노화 성분인 탄닌, 탄닌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네.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를 촉진시켜 주기도 합니다. 뭐 그 밖에도 아로니아는 항암 작용이나 뭐 다이어트, 당뇨 개선, 그리고 면역력 그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아로니아는 탄닌 성분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그런 뭐 특성도 조금 있다 보니까 철분제와 함께 드시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로니아가 이제 소화액 분비 촉진 기능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소화기 장애가 있으신 분들, 뭐 위염이 있다던가, 뭐 역류성 위염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위산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주의하시는 편도 좋습니다. 워낙 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나에게 안 맞으면 그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셔서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아로니아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희동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아이 상담이. 아, 네. 키,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7살이고요. 네, 키는 110cm 정도 되고, 네. 몸무게가 한 17kg 조금 넘어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김희동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여보세요? 네. 네, 지금 아이가 어떤 점 때문에 문의 전화를 네. 드린 아이가 네. 또래보다 몸무게 같은 게 되게 작은 편인데, 네네. 겨울만 되면 이렇게 기관지, 기침이라든지 비염 같은 것도 많이 좀 고생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이런 걸 체질적으로나 아니면 한방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요. 지금 아이가 뭐 평소에 코피라든가 이런 건 많이 나나요? 코피는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래 끼는 증상이라든지 기침을 좀 잘하는 편이어서. 거의 겨울만 되면 이런 편인가요? 겨울 아니면 한절기, 네, 이맘때쯤. 거의 뭐 매년 좀 감기앓이를 좀 하는 편인가 보네요. 네, 근데 어릴 때보다는 한 6살 작년부터 좀 그런 편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걸로 조금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병원이나 뭐 한의원을 병원 같은 방문하셔가지고.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있을 때마다 간혹 가기는 하는데, 예. 가면은 이제 항생제보다는 그냥 일반 처방을 감기약 정도로 해주시는데, 네. 먹을 때는 괜찮긴 한데, 먹고 나서 또 조금 시일이 지나면 다시 조금 그 증상이 나타나고 해서, 네, 자주 병원을 가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뭐 아이가 잠은 잘 자는 편인가요? 잠을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기침이 좀 해서 네. 자기 직전에 기침을 하는데 이제 잠들고 나서는 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몇 시간 정도 자나요? 총 보통? 시간 자는 예. 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9시간 정도? 중간에 안 깨고 잘 자요? 한 번 정도는 자기 직전에 아기가 물을 많이 마셔서 네네. 화장실을 한번 간다고 좀 자주 깨는 편이. 일단은 감기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 때는 뭐 잠을 가장 많이 재우시는 게 좋아요. 네. 특히나 뭐 모든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게 외사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금 겨울철에는 외출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 또한 아이가 많이 활동적인가요? 네. 체격은 작은 편이지만 많이 네. 활동적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겨울에 우리 아이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아이들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소양지기가 풍부하다고 해서 몸에 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발산이 심하게 되거나 하면은 이제 출혈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코피가 난다던가, 뭐 눈이 충혈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입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던가.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아이들은 보통 밖에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거나 그러면은 정말 몸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항상 뛰어놀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겨울철에 아무리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땀이 나거나 이러면은 땀이 식을 때 많이 이제 좀 체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너무 겨울에는 이렇게 이제 기침이 심하거나 감기가 잘 걸리는 친구들은 야외 활동을 조금 줄이시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평소에 따뜻한 거 많이 먹나요? 따뜻한 거 지금 일부러 조금 차 종류를 따뜻하게 해서 먹이고는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이 먹는 차 종류는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네. 물론은 아이들 체질을 판별하기가 성인보다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할 수 있다면은 주변에 그런 체질을 보는 한의원이 있다면은 가가지고 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 맞는 뭐 차라든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드리면은 훨씬 이제 좋아질 거고 뭐 더 좋은 거는 좀 체격도 조금 작고 이러다 보니까 뭐 체질에 맞는 그런 한약도 좀 써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체격적으로 커지거나 남들 또래 애들 한 중간 정도만 가도 많이 이제 기운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약을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기에 네. 그 먹는 시기가 있다고 하시던데 먹는 시기가? 그런 건 네, 그러니까 봄, 가을인가 여름에 이제 애들이 체중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니까 네네. 그 전에 뭐 봄인가 겨울에 먹어주고 그 다음 연도 여름에 잘 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주위 엄마들 얘기를 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계절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한약은 쥐어서 먹이면 좋은 건지. 일단은 뭐 사람마다 당연히 다 이게 뭐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잔병 치레가 적거나 뭐 알아서 잘 크는 아이들은 뭐 밥도 잘 먹고 그런 아이들은 조금 뭐 너무 뭐 1년 내내 드실 필요는 없죠. 그래도 아, 조금 남들보다 약간 좀 허약한 느낌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어릴 때 좀 바로 잘 잡아주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은 빨리 쑥쑥 자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잔병 치레가 많다 보면은 조금 이제 기운이 좀 빠져요. 예, 성장하는 기운도 빠지고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뭐 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예, 아. 하시는 게 좋아요. 먹는 시기가 뭐 따로 뭐 좋은 시기가 있고 나쁜 시기가 있고 이런 건 아닌 거네요. 네,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뭐 호흡기라든지 이런 쪽이 좀 불편한데 그쪽으로 체질에 맞는 뭐 한약이나 한방 치료를 하면 뭐 좀 좋아질 수 있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은 제가 한의원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뭐 침을 맞는다고 하면은 일단 경기부터 일으키기 그렇죠.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근데 한약도 써서 잘 먹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 그래 그나마 한약은 잘 회유를 하면은 먹는 음. 편이거든요. 저도 네. 어렸을 때 그랬고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게 제일 좋고 일단은 뭐 많이 자게 하고 뭐 과한 활동 안 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뭐 생활 습관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힘드시겠지만 이제 부모님이 네. 아, 그런 역할을 하셔야지 애가 이제 잔병 치레가 좀 적겠죠. 네. 아,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002 쓰시는 분입니다. 맥주를 마시면 거의 1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과민성 방광 증상 같은 거 같은데 요즘은 소변도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변을 봐도 양도 많지 않은데 요일을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과민성 맞나요? 한의학적으로 치료 방법이 있나요? 하셨어요. 근데 일단 원래 성별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남성분이신 것 같아요. 음, 근데 보통 이제 맥주를 마시면 원래 네. 평소보다 화장실을 좀 잘 가긴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맥주는 다른 뭐 주류들에 비해서 한 번에 드시는 양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뭐 술을 드시면은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거는 뭐 누구나 겪는 현상이긴 한데 네, 10분 간격으로 가신대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너무 빠르게 드시는 뭐 그런 거는 아.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맥주가 네. 이제 술 종류는 모든 체질에 사실 잘 맞진 않는데 혹시나 이제 뭐 수체질 이제 소음인들한테는 맥주가 더 맞지가 않습니다. 아. 왜냐면은 이제 수체질들은 몸이 원래부터 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보리를 조금 줄이시라고 하거든요. 이제 보리는 소양인 음식이에요. 소양인들의 좀 열을 꺼트려 드리는 그런 이제 공유인데 맥주에는 이제 보리가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체질적으로 잘 안 맞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체질 설명을 할 때는 뭐 술은 어떤 체질이든 맞지 않으니까 뭐 다 드시지 마세요라고는 하는데 특히나 소음인들한테는 수체질한테는 맥주가 더 안 좋다고도 이제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청취자분이 뭐 소음인인지 수체질인지 그것은 제가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혹시나 이제 그렇다면은 요게 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맥주를 마실 때는 뭐 워낙 그러실 수 있다고 하는데 평소에 소변도 잘 못 참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네네. 과민성 뭐 방광 증후군도 따로 있나요? 예, 이거는 이제 과민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정신적인 문제, 여기 약간 조금 더 예민한 성격 그러면은 요게 이제 더 발현이 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렇게 간략하게만 받으면은 이제 정보를 받으면은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한의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분들도 방광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뭐 봉침 치료나 아래쪽으로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뭐 한번 내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 가면 안 되지만 만약에 전립선 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소변이 더 자주 마렵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랫배가 혹시 좀 뻐근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 쪽으로 조금 이제 뻐근한 느낌이 있다던가 음. 이러면은 그쪽으로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쪽이 좋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건강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희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